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찾아볼 수 있는 뉴스 힌트 기사입니다.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의제들이 담겨있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오늘 새벽에 드디어 연방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지난달이었죠. 하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조문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실제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원 표결 사실상 찬반 50대 50이었죠. 동수를 이뤘지만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법인세율 인하를 필두로 청정에너지, 전기차 세액 공제까지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그동안은 이 법인세 인하 이슈를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도 오늘 새벽엔 조금 주춤했습니다.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이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갈등이 다시 점화됐기 때문일까요? 최고치 경신을 멈추고 잠깐이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간 미국과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줄 것인지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제 수출 데이터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또 6월 미국의 차 판매량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달 기아의 실적이 소폭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한 3%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오히려 3% 상승한 걸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올해 상반기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작년 동기보다 약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온 건데요. 모두 다 하이브리드의 공이 컸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수익성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수치만 봤을 때 6월의 경우에는 수출도 판매량도 세이브, 한숨 돌린 걸로는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도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가격을 올리던지 조정을 할 경우에는 판매량에 직격 타격을 입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봅니다. 자, 어제 13조 원대 소비 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유통주의 직바로 또 반응이 왔었는데요. 이마트 10%를 필두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까지 이 편의점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줄줄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여야가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선 추경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 이번 주 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 당초에는 우리 시장에서 보면 유통주가 각광을 받다가 이제 지역화폐 쪽으로 옮겨가는 듯이 보였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주 중반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제 7월의 첫날, 오늘 벌써 7월의 둘째 날이네요. 오늘은 두 분 어떤 포인트에도 중점을 두고 계실지 좀 달라지셨을지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 일론 머스크, 정부 정책 수혜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예, 정부 정책이 이제 너무 포괄적이어져서요. 그쵸, 예. 그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오늘은 또 이제 예.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가 백스코에서 3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2개 관련 회사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SK 오션플랜트 요새 주가 흐름이 항상 상당히 좋죠. 관련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SK 오션플랜트가 나와서 전시회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 기업들,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내일은 또 상법 개정안, 내일 모레는 개정안이 또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빠르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론 뉴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들이 지주사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증시 관련해서 어제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증시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방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정책적으로 금년에 보면은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12월 달부터 금년 굉장히 좋다. 그리고 4월 9일 관세 폭락 이후에 급등 랠리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부터 또 해상풍력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라는 일정에서 힌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궁금해지고요. 트럼프 대 일론 머스크. 예, 본부장님은 어디 한 표 주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그쵸? 않을까요? 네. 워낙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도 하락했고 지금 전기차 관련 섹터 전문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 지수 자체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BBB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테슬라의 영향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해서도 저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지주사 쪽으로 워낙 집중됐기 때문에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유예냐 통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냥 통보할 것이다인데 워낙 또 말을 잘 바꾸시는 분이라 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예보다는 통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섹터에 좀 집중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증시는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오늘 시장 또 열려봐야 더 뚜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주인공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점검해 나가보겠습니다. 자, 뭐 감세나 불법 이민 차단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의제들이 담겨 있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죠. 감세안이 오늘 새벽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 법인세 인하가 메인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질 법도 한데요. 이게 또 일론 머스크랑 지금 갈등이 점화돼서 그런지 뭐 전기차라든지 청정 에너지 쪽에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요?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마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IRA에 대한 부분들 폐지. 폐지 가능성으로 거의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음. 국내 증시에는 가장 크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거예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2차 전지 지금 이제 바닥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기대하셨을 법한 게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통과가 지금 됐고 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화당 쪽 의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으로 지금 셀업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쪽 수급이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저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재생이라던가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격 방어만 잘 해주는 것만 해도 선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봤을 때는 키 맞추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꾸만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친환경과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갖고 계신 분들 좀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어서 수출 데이터와 함께 자동차 판매량도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차 판매 성적표가 나온 건데요. 일단 6월 달만 짧게 놓고 봤을 때는 기아는 좀 감소했지만 현대차는 상승. 이래서 보기보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상반기를 통틀어서 봤더니 두 기업 다 10% 전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수출도 그렇고 관세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꼽혔던 게 자동차라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고가를 자꾸만 못 가고 있었는데 이 기사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네. 이제 4월 달에 수입 자동차 25% 그리고 5월 달에 수입 자동차 부품도 25% 관세 부과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 6월 달에 3%, 기아차는 4% 전년 대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반기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두 개 회사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경제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많이 벌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차량 교체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판매한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같은 달보다 한 2,000대를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더 팔렸는가 보니까 역시나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작년보다 39% 정도 더 증가를 했는데 전체 6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판매 실적을 역대치 상반기 동안을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 현대차가 6개월 동안에 무려 43만 9천 대를 판매하면서 역대 작년보다도 10% 이상 증가를 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 신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20% 증가했던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 감소했습니다만 6월달 수치가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보면은 가장 역대 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작년 대비 70%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차종을 보니까 역시 미국 국민들은 그 축제를 좋아하나 봐요. 카니발 차량이 작년 대비 57% 이상 급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4월달, 5월달 관세 25% 부과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증시가 아직 추락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면 자동차 왜냐하면 중상층 이상에서 자동차 구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도 구매가 유지가 꾸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모처럼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부품주까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수출 데이터들 품목도 자세히 뜯어보신 분들은 중대형 변압기 쪽이나 바이오 쪽도 괜찮았는데 어제 시세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조 원대 소비 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마트 필두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또 편의점 관련 주까지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거 보면서 좀 애매했던 게요. 아무래도 유통주 가운데서는 지주사로 포함된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주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게
지주의 결로 유통주가 따라간 건지 아니면 진짜 추경 수혜주로 이쪽 유통으로 다시 기우는 건지.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추경 수혜주로 지역화폐 쪽이 더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 흐름 다시 옮겨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부분 지주사와 지금 겹쳤거든요. 그쵸. 네, 겹쳐서 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저런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지역화폐,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을 발행함으로써 또 민생지원금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시적일지 좀 장기적으로 좀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일단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일단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내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기대감 속에서 좀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뭐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당분간은 네.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또 지역화폐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편의점, 네. 진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좀 네, 좁혀주셨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점검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지주와 금융. 어제 시장에서 보면 증권은행 생보사뭐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 앞서서 하나금융이 이제 미래에셋 버금가는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지주사 안에서는 그 금융 안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중에 매력도는 금융이 제일 높을까요, 역시? 이제 보통 보면 예. 이게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가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네. 뭐라고 그럽니까? 왜 둘 나만 다. 왜 아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지주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융. 금융지주사 네. 내에 은행도 있고 카드사, 보험, 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건 삼성카드만 상장돼 있죠. 보험사, 생명사, 그다음에 뭐 자산운용사, 캐피탈, 손해보험사, 저축은행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KB금융이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금융주 중에서 1등인데 뭐 국민은행, KB카드, KB증권, KB라이프생명, 뭐 자산운용, 캐피탈 그리고 손해보험, 저축은행까지 갖고 있고 뭐 하나금융지주를 또 어제 추천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증권은행부터 캐피탈, 보험, 손해보험까지 거기다가 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게 또 이제 우리금융주주도 좋아요. 우리금융주주도 보면은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자산운용,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캐피탈, 저축은행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주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은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카드사 딱 유일하게 삼성카드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좋죠. 생보사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사를 선택을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좀 이 금융 지주 쪽으로 좀 좁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조훈 부장께서도 지주를 꼽아주셨는데 앞서 금융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사실 뭐 금융도 지주격으로 상장이 되어 있지만 뭐 SK 하나 이런 기업들 제외하면 음식료, 하림지주나 대상홀딩스는 그 음식료 안에서 또 대장으로 또 실려 있기도 하잖아요. 이쪽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지주사가 예. 이 기대감,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중요한 게 그 그나마 안에 남은 게 음식료 쪽 아닌가요? 네, 남은 건 남은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전반기에 국내 증시 흐름 보면요. 강한 종목군들만 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주사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계열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효성이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 주가 흐름 보면요 갈만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는 SK그룹주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노베이션의 5조 원 그 자금 조달 이런 이슈 그다음에 SK 지주사
저는 SK 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라던가 SK 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또 특이했던 게 어제 장마감할 때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가 지금 인프라코어랑 합병한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에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몰아주는 네, 건가요? 몰아서 재무구조랑 이런 것들 다 합쳐놓은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HD 현대는 이런 움직임을 좀 빠르게 좀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주사 쪽의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인데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계열사들의 그런 뭐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분 구조 이런 것들 잘 따져보셔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화 같은 경우는 300% 올랐잖아요. 다른 지주사들은 아직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물론 한화 계열사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SK 쪽이라던가 LS 쪽이라던가 하나 더 나가서 HD 현대까지 이렇게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주사의 경우에는 그 아래에 같이 품고 있는 뭐 자회사라든지 계열사들의 실적이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을 잘 보자. 또 마침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겸사겸사해서 투자를 한번 큰 그림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 힌트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원전과 건설인데요. 사실 어제 건설을 해야 되나 정유화학을 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둘 다 공통점이 2분기, 이번 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다음 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근데 건설은 매니저님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최근에 또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이 나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거든요. 주가 그렇죠. 차원에서. 근데 이에 대한 반등으로 그냥 어제 일시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라는 근데 의심. 건설주 중에서는 다 볼 네. 게 아니고 대장주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요? 대장주 중에는 네. 이미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현대건설 벌써 230% 수익을 드렸고 DLEC도 추천드리고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대장이거든요. 예, 두 개가 대장인데 이 대장인 이유가 바로 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해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2조, 해외에서만 수주를 한 게 12조 8,600억이었는데, 작년에 한 9조 정도로 또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와, 깜짝 놀랐던 게, 조사해보니까 올해 1, 4분기 때 무려 해외에서 12조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현대건설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뜻은 계속해서 현대건설 지금 단기적으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23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현대건설은 이번 장이 대장입니다. 자, 그리고 DLEC도 추천드리고 100% 이상 올라갔는데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 회사도 2023년도 이후에 해외 수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플랜트 수주가 아주 눈에 띕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조 4,600억,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수주를 받았고요. 금년에 전체 수주는 한 13조 한 2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또 건설주들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충청도로 국회나 뭐 사법부들이 국회나 관련 이제 들이 이제 이전하죠.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 또 금리 인하 기대도 있고요. 거기다가 주택 공급 확대 발표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OC 관련해 가지고 30조 원까지 확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뭐 재난 안전 인프라,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 수도권 사기 신도시 같은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혜를 또 받는 게 건설 관련주입니다. 그중에 대장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주가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주가 늘어나면 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장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LENC랑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와 함께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장을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조금 색다른 의견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담대 제한보다는 공급 정책 활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건설 이야기하면서 정유화학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엊그제였죠. SK이노베이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어제는 또 안타깝게도 석화주, 정유화학 안에서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롯데케미칼이나 S-오일 또 LG화학 쪽으로 붙는 느낌이었는데 뭐 석화주들 실적이 아쉽다라는 얘기는 매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다음 분기 반등할 것이다.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 사실 지금 석유화학주들이 좀 오른 게 네. 제가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끌어가지고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오른 이유는 자금 조달인데 그 자금 조달이 증자라던가 채권 발행, 시비 발행이 아니라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PRS 방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K 쪽에서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줍니다. 그리고 SK에서 우리 몇 년 있다가 그 주가에 따라서 사올게 다시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공급이 가장 컸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 15조 가까운 시가총액인데 유동성을 5조 공급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30%거든요. 상한가 한번 갈만할 정도로 그래서 상한가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개별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의 어떤 좋아진다라는 네. 느낌보다는 아. SK이노베이션이 끌어줬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반등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뭐 내수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뭐 사실은 좀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고 그쵸.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회복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신다고 한다면 네. 낙관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그래도 좀 선방한다 이 정도면은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SK이노베이션이 여기서 더 치고 가면은 수급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남긴 잔여 온기가 어제 정유화학 쪽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네요. 근데 S-오일은 계속 실적 시즌마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끝으로 저희가 점검해볼 섹터는요. 원전인데요. 앞서 보니까 원전을 세모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세모도 아니고 파란색. 네, 부정 이제 드렸습니다. 부정적으로 주신. 일단 중장기로 부정 의견은 아니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일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원전 SMR 다 공통적인 사항이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되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까지 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해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세론으로 좀 빠진 거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7%.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 하락 나오면은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좀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 의견을 드린 거고 만약에 좀 일찌감치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좀 비중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점에 사신 분들은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원전 수급 자체가 빠지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네. 많이 올랐고 예. 충분히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중장기로 보시기엔 좋지만 지금 건설주들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원전 특히나 SMR 쪽 관련해서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빠지면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하루 정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우진엔텍, 오르비텍, 한정기술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15%씩 빠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유념은 해보자,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자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터 점검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오늘 어디에 한 방 무게 실어보면 좋을지 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브레이 홀딩스, 노루홀딩스 두 분 다 홀딩스 통하셨네요. 네. 이제 국회 이제 사법개정안이 이제 좀 있으면 네. 통과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지주사입니다. 특히나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선박 관련, 조선업 관련된 또 관련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회사하고 합작법 투자한 IPK라는 회사가 있는데 IPK가 바로 이 선박용 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자회사들 노르페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노르케미칼, 노르오토코팅, 그다음에 IPK 같은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수익 증가로 인해서 배당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IPK 같은 경우는 독성물이 없는 독극 물질이 없는 그런 친환경 소재 도료를 개발해서 이게 탄소 배출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기 때문에 노르홀딩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자회사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조근 부장님은 솔브레인 홀딩스 반도체 안에서 갖고 오셨네요. 지주사 같지 않은 지주사입니다. 진짜로. 예. 네, 지주사 같지 않은데 지주사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솔브레인은 전해액이랑 2차전지 소재로 유명합니다. 또 주가 보시면은 2차전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엔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쨌든 자회사 솔브레인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가객 사업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디램이랑 낸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 부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PBR은 0.6배, 그래서 상법 개정 수혜를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마스크팩 종목 아시죠? 예. 그게 24년도부터 지금 거의 1년 동안 주가 8배 올랐거든요.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제닉의 최대 주주입니다. 오, 진짜요? 네, 그리고 24년도에 지분 취득을 더 했어요. 그래서 지분이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에 제닉 지분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고 지금 홀딩스 지주사는 다 갔잖아요. 근데 안 가는 종목이 몇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닉이 만약에 지금 화장품 섹터 랠리와 함께 추가 시세가 나오거나 부각을 받으면은 충분히 더 갈 수도 있고 역시나 지금 현재 제닉의 주가 상승이 거의 3배 가까이 있었는데 최근에만 해도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만 보더라도 반영이 정말 안 된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닉이란 기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또 레거시 쪽의 수요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숨은 옥석주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또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세간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다만 3분기가 괜찮아질 거라서 이번에 다 털고 가면 매기가 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짧게 한번 저도 들어볼게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이번이 3분기에, 바닥일까요? 3분기에는 좀 올라가지 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새로 공개되는 Z 플립 7, 그 엑시노스 2500 쓰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파운드에서 만드는 자체 CPU를 AP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사실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을 좀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진영현 대표가 네. 사장님이 지금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 미팅을 갔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단에 대한 기대감은 접고 4를 보려던 찰나에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어떤 행보를 보여주네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이주호 부장 인사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